여기 일단까지 하고 갈게요. 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아마 보셨으면, 지금 화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랑 할 때 이런 상황이 아마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시스템 설정이나 이런 거 미리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윈도우로 지금 이 설정을 지금 여기 맥북에 윈도우를 부트캠프로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아마 또 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격 수업, 이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이제 원격 수업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미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다 결정한 상태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공문을 당연히 바탕으로 어떤 이제 수업을 할지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향이냐, 뭐 콘텐츠 활용이냐,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냐, 이런 이제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까 제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서 아마 대충 이제 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이제 맞는 플랫폼과 이제 뭐 화상 수업 툴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시고, 출결 처리도 아마 여기에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두 가지를 함께 지금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이제 결정하신 학교들도 이제 계실 것 같고, 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 일단은 LMS 학습 폼이 어떤 식으로도 이제 존재를 하는 상태여야 하시잖아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라고 하셨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미트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실 때 링크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주소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 링크가 필요하고 뭐 몇 시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알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학사님께서 뭔가 링크를 보내주셨거나 아니면 패들렛에서 접속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시는데, 학생들도 이제 들어오게 될 수업이나 이런 거에 안내를 받게 되려면 그런 기반 툴이 있어야 되니 그 어떤 툴을 선택할지를 만약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만약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한 찻이라도,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한 찻이라도 계획을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문에서도 이제 소개된 이제 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뭐를 선택하실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쌍방향 수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폼이 필요하다 보니 그렇게 아마 하실 것 같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네, 과제라든가 뭐 이렇게 학생들과 과제를 뭐 제출을 받는다던가 할 때는 어차피 또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그게 가능하다 보니 아마 두 개를 다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문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네. 나중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설문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설문은 제가 어디에 올려드렸었냐면, 이 설문 링크도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미트 창에다가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미트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패들렛에 제가 여기 원격학습 관련 설문입니다. 해서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미리 이것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을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 나중에라도 선생님들이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지금 채팅창에 제가 설문 이 폼을 드렸는데 이 설문을 응답을 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세요. 응답을 하시고 나서 창을 닫지 않으시고 이전 응답 참조를 누르시면 이 설문 결과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링크를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라도 참여를 하시면 참여하시자마자 이 화면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67분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선생님 그냥 개인 컴퓨터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이거에 참여를 하시면 이 연수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참여 제출만 누르시면 이전 응답 참조로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네. 아까 제가 말씀 이제 드렸던 그 원격 연수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이제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어떤 유형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중복 가능하게 해 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한치 활용 중심으로 하시거나 이제 과제 수행 중심으로 네 이제 하시려고 하시고 콘텐츠나 이렇게 일부 하고 계시나요? 제가 잠깐 인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학교에서 이제 플랫폼이나 툴 같은 경우에 쓰려고 이제 하시는 것이 네. 지금 이제 87분 응답 주신 가운데서는 이학스터가 많으시고 네. 이학스터가 제일 많으시고 이제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 뭐 줌이나 팀스 클래스룸 이런 거 이제 소수 계시고요. 네이버 밴드나 이제 클래스팀 이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도 이제 많으시네요. 네. 이런 정도로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그 지금 채팅창에 드린 링크에서 응답 제출만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마 이따가 연수 끝난 후에 아마 보시면 이 숫자가 훨씬 더 이제 늘어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89분 응답 주신 가운데 이 정도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서로서로 아마 참고도 되실 것 같고 저도 지금 참조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 세 가지 원격 학습 이제 유형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이런 툴들에서 아까 그 응답 주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각 학교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각자 학교 사정과 선생님들 사정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네. 질문에는 아마 서로서로 응답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완전히 이제 하셔서 이제 응답 주신 경우도 계시고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응답 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만약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그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제 비교표 이것은 제가 연수 슬라이드에는 이제 링크로 넣어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패들렛에 올려 놨어요. 그래서 그 이미 선생님들이 다 체험을 해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 학습 비교표가 있어요. 그 지금 채팅창에도 올려드렸고 이게 패들렛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뭐 추천 대상, 클래스가 가능한지, 뭐 초대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들을 미리 이제 경비원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미리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클래스팀 뭐 많이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클래스팅이나 네이버 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전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간략하게 이런 장단점, 뭐 학습 관리 기능이 있는지, 평가 기능이 있는지, 뭐 공동 관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온라인 클래스랑 뭐 이학스터랑 이제 위드방이랑 전부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클래스팀, 네이버 밴드 이런 거 있으셨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교는 이미
이걸로 하겠어 이렇게 정하신 경우도 분명히 이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선택한 이 플랫폼에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셨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확인이 되시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걸로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하실 것 같고 사실은 한 가지만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보다는 뭐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쓰면서 뭐 줌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학스터를 쓰면서 뭔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MS 팀스 같은 거 쓰시는 학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활용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스터 이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강좌가 이제 올라와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 이제 화상으로 만난다든가 그런 기능이 없으면 이것은 화상 툴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이학스터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학스터의 어떤 내용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은 클래스팅으로 따로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출석 체크는 이제 클래스팅이나 네이버 밴드가 둘 다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이거를 사용한다거나 아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들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출결 체크, 이제 뭐 강좌 보기, 이제 과제 이렇게를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출결을 하는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뭐 네이버 밴드라든가 클래스팀 같은 경우 이제 출결 이제 출석 체크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 그런 기능이 없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더라도 뭔가 댓글로 확인을 하시게 되거나 사실은 이제 과제형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뭐 몇 시까지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결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과제로 사용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좌 아까 이제 콘텐츠형으로 이제 되는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실 텐데 이제 플랫폼 자체의 이제 기능, 온라인 클래스라든가 이학스터라든가의 플랫폼 자체 내에 그 강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만약 우리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불러오실 강좌 이제 링크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뭐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으니까 링크로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뭐 MS 팀즈를 만약 사용한다, 뭐 클래스팅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 그 다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뭐 링크를 가져와서 붙여 넣으시면 거기서 또 클릭해서 들어가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니 그렇게도 어차피 사용은 가능하시고요. 과제 제출하는 경우에 이제 과제 제출 기능이 이제 들어있는 플랫폼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뭐 구글 클래스룸, 뭐 팀즈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내에 이제 과제 제출이 가능하고 뭐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한데 그런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제 제출 기능이 없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말 이메일로 제출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거나 사진으로 업로드를 한다거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유연성 있게 이제 가능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정말 계획을 하셔서 우리 학교에 가장 잘 맞는 플랫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제 TF팀을 만드실 텐데 그쪽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학교 사정과 학생 사정, 교사 사정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결 이제 체크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때 출결 체크 어떻게 할지, 강좌는 어떻게 볼지,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뭐 학급별, 학교별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 잘 계획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학교 홈페이지만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계획만 잘 세우셔서 매일매일의 일정이나 주간 일정을 전체적으로 링크로 학교 홈페이지라도 잘 올려주신다면 정말 무리 없이 그 전달이나 이런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TF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잘 구성해 주시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는 정말 학교 사정에 따라 다 다르고 쓰시는 분들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혹시 한번 설문 결과가 조금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0분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네, 네, 이 정도 있으시군요. 네, 100분 이제 참여하셔서 이제 과제형으로 이제가 훨씬 이제 더 많으시네요. 그 쌍방향 수업 툴은 이제 많이 사용하실 생각은 아직 아니신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거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메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곳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문상에서는 이제 줌 앱도 이제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사실 꼭 필수는 아니고요. 혹시 줌을 사용하면 어떤지 아마 이제 선생님들끼리 아마 사용해 보시거나 가족분들이랑 사용해 보시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하긴 할 텐데 혹시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지 혹시 보고 싶으시다면 이따가 제가 이 연수 일단 미트에서 연수가 종료하고 나면 줌 방을 잠깐 만들어서 그냥 한번 들어와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링크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체험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실 쌍방향 이렇게 하시려면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네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미트랑 거의 비슷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의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100명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에 원래 40분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용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혹시라도 조종예나 라든가 이럴 때 혹시 필요하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로그인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서 뭐 회원 가입을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지금처럼 링크를 네, 링크로 주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구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둘 다 이제 앱을 설치해야 하고 로그인은 하지 않고 이제 회의 코드나 이런 것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요. 줌 같은 경우에 요즘 조금 이제 보안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기사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이따가 아마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줌 미팅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안 해도 사실 들어올 수 있는데 암호 같은 것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만 암호를 공유하시면 이제 암호를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계신 경우에 지금 밑으로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신데 참여는 누구나 가능한데 참여는 사실 지메일이 없으셔도 사실은 로그인 안 하셔도 가능하시고요. 이게 개설은 근데 G Suite 계정으로만 개설이 가능하세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나는 G Suite 계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은데 G Suite 계정이 지금 서울시에 속해 있는 모든 초중고에는 G Suite 계정을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로 만들어서 지금 공문으로 내준 상태입니다. G Suite 계정으로 되는데 안 되시는 거 언제 혹시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부터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인제 그 생성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미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네. 그저께 했으면 안 되셨을 거고요. 이게 안 된다고 안 그래도 피드백을 드려서 지금 이제 다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공문을 어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제가 패들렛에는 올려 놨는데요. G수이트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 주셨어요. 이 공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서울시 온라인 교육 활용을 위한 수업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제가 패들렛에 올려놨는데 이거 미팅 창에도 제가 지금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요. 지금 당장 미트를 수업에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끼리 회의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게 이제 쓰실 수 있어요. 이게 G 스위트 계정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원래는 유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이제 구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당장 실시간 수업에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생님들 나중에 업무라던가 화상회의용으로 쓰시면 좋고 물론 학생들이랑 쓰셔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이 공문을 이제 확인하시면 여기 이제 첨부 파일이 전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첨부 파일은 좀 너무 많은데 이거는 3가지 서비스를 지금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이고요. 그 G 스위트랑 오피스 365, 웹엑스 이렇게 3가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의 이제 내용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 공문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미 계정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 미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회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줌도 지금 이제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느 것이든지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데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미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을 사용하셨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엔 제가 그냥 방을 열어서 선생님들께 그냥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첨부 파일은 그 업무 포털에 공문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저는 첨부 파일은 올려놓진 않았습니다. 이거 업무 포털에서 공문 확인하시면 첨부 파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미트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이 G 스위트 계정은 이제 학교 이제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을 만들었을 때 이 계정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줌을 사용했었을 때 만약 보안이 나는 걱정된다. 이런 경우에 암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만약 미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걸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교육청 계정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나 이런 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더 제한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250명 동시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팀스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학교도 아마 늘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설문조사에 봤을 때는 아주 많진 않으셨는데 혹시 이게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아까 그 공문에서 팀스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구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미트랑 거의 비슷해요. 이 계정을 가진 사람만 들어오도록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250명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엑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관심 있다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 이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공문에도 아까 같이 G 스위트와 그다음에 팀스랑 이것까지도 같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유료 버전인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료 버전으로 뭐 한시적이지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줌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교육용 계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 G 스위트 학교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그냥 쌤메일 주소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그냥 로그인 하시면 시간 제한 없이 지금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공직자 메일이나 쌤메일이나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가능하시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G 스위트 계정으로 만약 들어가신다 이래도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보여드린 공문 참조하셔서 학교에서 이제 신청만 하시면 그 유료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해요. 네, 물론 한시적인 것들이지만 그 줌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1일까지 정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 미트나 마이크로 팀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따로 없이 지금 이 학교 계정 만드신 걸 가지고 계시면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제 이 유료 서비스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거 서울시 이제에서 일괄적으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
이번에 만들어서 잘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라도 업무용으로라도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랑 코로나 기간 아니라도 혹시라도 이런 게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이학습터이신 것 같고요. EBS 이제 온라인 클래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학습터나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 클래스에서 이것이 우리 학교 이제에서는 수업을 할 때 교사나 학생에게 이제 충분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아마 검토를 해 보고 이제 결정하신 학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학부모랑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이나 뭐 출첵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 이제 클래스팀의 그런 기능을 만약 이용하시거나 혼합으로 아마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클래스팀을 메인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콘텐츠들을 링크로 불러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이제 도입하시는 학교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밴드를 사용하시면서 출첵 기능 뭐 사용하시고 여기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시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 링크를 뭐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그 게시판에 이런 콘텐츠를 오늘 학습해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알림을 주신다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글 클래스룸 이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전부 구축을 해 주신 관계로 그 계정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정말 저도 이제 모든 이제 플랫폼들을 다 이제 사용을 해 봤지만 사실 기본적인 정말 기능은 다 비슷해요.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비슷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다 이런 경우에 또 게시판에 정말 글을 선생님이 쓰시는 것처럼 글을 쓰실 수가 있으시고 뭐 링크를 공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구글 클래스룸이랑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제 클래스팀이나 이제 밴드가 출첵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기능 같은 경우가 가능하고, 이학습터나 이제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좌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쓰실 수가 있으시고 진도율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실 때 이제 쓰기가 유용하실 것 같고 각각의 정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 계정이 생성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학교가 있으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팀스는 거의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과제 제출이라던가 학생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제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그래서 실시간 피드백을 주시거나 뭐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면 모든 그 과제 진행 상황이나 모든별 진행 상황의 학생들의 참여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혹시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게 승인하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많이 못하신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승인을 일괄적으로 받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월요일 연수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또 월요일 연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팀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업무망에서 심지어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팀스가 열리지 않았던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다 열렸고요. 계정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어서
혹시 지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에 시작하시기에는 정말 좀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정말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들 중에 가장 학교에서 맞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출결, 강좌, 과제 제출, 소통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해 보셔서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TF팀에서 이렇게 정하셔서 아마 학교 이제 전체가 일괄적으로 이제 가실 것 같은데, 각각의 플랫폼 정말 장단점이 다 있으니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고, 이 기능이 너무 좋으니 이걸 쓰고 싶다. 그런데 또 다른 기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결정이 되셨으면 만약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 이랬을 때 아까 제가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이버에서 라인웍스라는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확인만 해보고 이렇게 네 가지는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이 사용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험 삼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줌이랑 거의 완벽하게 유사해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고,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교 지수이트 계정을 가지시면 쓰실 수가 있는데 정말 사실 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화면 공유하는 기능이나 여러 명 들어와서 채팅하는 기능이나 선생님이 음소거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실 사용하셔도 화상 수업 도구로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행아웃이나 팀즈에 있는 것들을 만약 사용하시는 것은, 만약 우리 학교가 구글 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쓴다면 행아웃을 쓰시면 아마 편하시겠죠. 학생들이 이미 로그인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한테 그냥 바로 그냥 링크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학교가 팀스를 구축해서 팀스를 메인 플랫폼으로 간다면 팀스에 있는 화상을 사용하시면 또 편하실 것 같고요. 네, 뭐 각각의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 그것은 메인 플랫폼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아닌 경우에 플랫폼이 구글이나 MS 기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것든 링크를 메인 플랫폼에서 공유하셔서 들어오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줌이나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폰이나 둘 다 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팀스나 행아웃은 폰에서는 필요하고 컴퓨터에서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이렇게 조합적으로 네,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또 말씀 그냥 드리면 줌이나 웹엑스 이제 쓰시는 경우에도 로그인 안 하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보안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실 수 있잖아요. 요새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게스트가 막 들어온다거나 뭐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뜬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니 어 보안 암호를 걸고 이렇게 만드시거나 학생들이랑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구글이나 MS 툴을 혹시 이제 쓰시게 되시면 조직 내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조직 내라는 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계정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마 보안상으로는 가장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제 편리성과 보안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사실 콘텐츠라는 것이 이제 EBS 강좌나 이학스토어에 있는 강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실 거의 다 이제 가능하고요. 그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직접 이제 강의하시는 것을 녹화해서 이것을 올려놓고 싶으시다 이런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들 영상을 만드시는 거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에서 영상 만들기 이런 거 굉장히 쉽게 이제 가능하신데 그것도 잠깐 간략하게 소개는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선생님 감이 진짜 그냥 휴대폰으로 삼각대 놓고 찍어서 그냥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물론 꼭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정말 이렇게 칠판에 뭔가를 편서하시거나 그냥 그 책상 위에 뭐 학습지라든가 뭔가 학습 자료 놓고 정말 손이나 이런 것만 나오게,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사용하셔도 충분히 다 학습 자료, 강좌로 다 되잖아요. 정말 유연하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EBS 강좌나 이학습터 강좌 이용하시는 가운데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얼굴 이런 게 있는 것에 더 이제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설문 이제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해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지 않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나는 내 얼굴 들어가는 거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 정말 손만 이렇게 선생님 판서하시는 거라든가 자료에 정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에서 목소리만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에서 아래쪽에 조그맣게 얼굴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슨 이렇게 선글라스 쓰시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굴 돌아다니게 되는 거 그런 거 걱정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중에 정말 가장 편한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각 이제 학교 이제 선택하신 플랫폼에 만약 이제 영상을 제작하시면 그것을 이제 업로드하시거나 뭐 링크로 공유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제 중심 수업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수업 차시에서 원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학습 자료나 이제 학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으시게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독서 감상문을 쓴다든가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올려놔서 결과를 이제 보고 선생님이 이제 확인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출석 체크가 막 실시간으로 되지 않더라도 과제를 수행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출결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학교별로 이제 선택하신 그 플랫폼에 뭐 교과별로, 네, 교과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교사별로 이제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도 정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이제 온라인 이제 수업 개학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 힘들 수 있잖아요. 폰으로 이제 하는 경우 힘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한 방법 정말 유연하게 그냥 찍어서 첨부를 뭐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메일 송부나 파일 업로드 둘 다 약간 컴퓨터에서 쪼끔 더 쉬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사진 첨부를 한다거나 사진으로 그냥 뭐送신한다거나 이런 식의 쉬운 방법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들 중에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스 같은 경우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냥 폰에서도 그냥 폰에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클래스티나 다른 밴드나 이런 것들에서도 폰에서 그냥 선생님이 질문 올려놓으셨을 때 이해 확인 문제 이런 거 올려놓으셨을 때 아이들이 정말 댓글로 대답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폭넓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구글 클래스룸 이제 그 연수를 듣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제를 그냥 학생들별로 개인별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있는 과제 과정도 선생님이 보실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스랑 똑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이제 써 보시는 것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것들은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제 회의하시는 대로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연하게 여러 가지 없을 경우에 다 있으니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대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저작권 같은 이제 관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패들렛에도 이제 올려놨는데요. 저작권 관련해서 아마 이제 많이들 이제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패들렛이 사실 중등이랑 초등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문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돼서 너무 이제 많이 돼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PDF로도 올려놔서 그것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PDF로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수업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수업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쓴다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저작물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교실에서 쓸 땐 당연히 가능한데 이것이 영상으로 해서 게시판에 업로드가 될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이게 전송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용은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접근 제한 조치를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접근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 학교에서 이제 정한 플랫폼 안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접근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링크에 접근하는 사람만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당연히 있으시고요. 복제 제한은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 거기에 다운로드 를 안 되게 공유를 하신다던가 사실 EBS나 이런 것들 이제 링크 공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EBS에서 그 EBS 링크 MP4로 다운받으셔서 다시 업로드를 하시는 게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그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다운로드를 학생들이 받을 수도 있게 되니까 링크로 공유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출처는 당연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밤마다가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이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무단 복제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유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이런 것을 공유한 다음에 시작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내 얼굴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이게 막 이렇게 애들이 그 화면 자체를 그냥 녹화해 버릴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되는 것들 염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직 패들렛에 지금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곧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성동강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 자문을 받으신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고 이제 학생들도 같이 만약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런 영상을 찍어서 뭐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알려주고 학생들과 다 공유를 하고 뭐 인터넷 예절이라던가 이런 저작권 관련하여서 시작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자료로 만드셔서 이렇게 공유를 하시거나 그리고 부모님과도 물론 공유를 당연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접속이나 이런 거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거의 제한 없이 사용은 가능하시되 조금 이런 것들만 이제 신경 써 주시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팀즈랑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정말 아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 아직은 크게 고려하고 계신 학교 없으신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네.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클래스룸을 메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아까 띄워놨었는데 제가 실수로 창을 닫은 것 같아서, 네. 실수로 창을 닫은 것 같네요. 네. 어, 금방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계정은 이제 이런 이제 형태를 이제 띄게 되고요. 만들어 놓은 것만 이제 실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5365 계정을 이번에 만드시면 이제 좋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제공되는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는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최신 버전 이제 인스톨, 지금 영어로 나오네요. 이게 그 설치가 가능하신데, 이게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나 무료로 이제 설치가 가능하세요. 최신 버전이. 그래서 이것은 수업에 지금 당장 우리가 팀스를 쓴다 이런 게 아니시더라도 만들어 두시면 이런 툴을 설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학생들도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거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계약을 지금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그 공문에 나온 것을 참고하셔서 만드셔서 이제 이런 툴 같은 경우에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혹시 이제 팀즈를 쓰신다면 이제 어떤 식의 모양인지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띄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잠깐 아까 그 화면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네, 지금 네, 이미 들어와 버려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테스트라는 이제 그런 방을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이거가 네, 영어로 바뀌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영어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말 그냥 게시물은 항상 그냥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게시물 같은 경우에 그냥 정말 말하듯이 스트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요. 학생들이랑 이제 파일 공유할 때 여기서 이제 파일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가입 뭐 사용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학습 자료 이렇게 올려놔서 애들이 그냥 이렇게 와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이 창에다가 그냥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과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하신데, 뭐 자기소개라는 이제 과제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내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뭐 설정을 하실 수 있냐면요. 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넣고요. 이거 루브릭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거를 참고해서 이 숙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만드셔서 마감 기한 같은 거 설정해 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이제 출결로 인정이 되거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이런 것까지 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정해 놓으시면 학생들이 그 전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언제 제출했다는 게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제출하게 되면 뭐 늦게 제출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세요. 정말 뭐 다른 게시판들이랑 다 비슷하게 이제 가능한데,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 좀 기능이 되게 좋다는 거.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냈을 때 몇 명이 과제를 지금 제출했다거나, 그 학생들의 과제를 이렇게 쭉 떠서 눌렀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뭔가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나 한 메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 화상회의 이런 거를 막 만들 수가 있거든요. 화상회의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화상 모임하기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만들면 지금 이렇게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거를 누르면 지금 미트 화면이랑 충돌이 날 것 같아서 이걸 누르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화면 이제 나오고요. 여기에 애들을 초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여기를 클릭하면 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수업에 이 방에 들어있는 애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팀즈가 구조가 되고,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 정말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혹시 우리는 팀즈를 쓰는데 이 학습터를 강좌를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막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웹사이트 이런 거 추가가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학스터 그 링크를 못 외워가지고 일단 네이버로 혹시 그냥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넣어보면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네. 아, 이거 HTTP를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AV로 됐네요. 이런 네이버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원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 되다가 보여드리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원래 링크를 넣으면 걔가 생겨나요. 네. 네. 생겨나는데 원래 네, 이렇게 연수를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참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으면 그냥 옆에 이렇게 바로 생겨서 애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얘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들어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뭐 이학스터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 뭐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이런 기능도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소개만 이제 드립니다.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꼭 팀스를 쓰시는 게 아니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앱들 설치하실 때 좋으시니까 이번에 전부 이제 만들어 두시는 거는 정말 권유를 드려요. 네.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피스 이제 365 같은 경우에 원래는 여기서 이제 가능하신데 원래는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하시는 게 가능하신데 지금은 이제 공문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는 거가 네. 지금은 아마 연락해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들어가실 때 뭐 학교 가입 인증 코드 이런 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연수 슬라이드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은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문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오피스 365 설치하려고 그 아이디를 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러신 경우에 여기 연락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으시거든요. 가장 빠르셔서 이것도 지금 이 슬라이드 자체를 제가 올려놓으려고 하니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 상에서 이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뭐 저장 이거 캡처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하시면 되시고 네. 그거를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11시 20분인데요. 그 파워포인트로 그냥 화면 해서 이제 영상 만드는 이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오피스 365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학교 이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이 무슨 버전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파워포인트가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버전이라는 것은 사실 2016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최신 버전 이제 설치를 하시면 이제 가능하시고 아무래도 최신 버전에서 더 여러 가지 더 쉬운 기능, 좋은 기능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계정이 다 이제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이제 화면 녹화가 이제 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눌러서 그냥 화면 녹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잠깐 정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진짜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쇼에서 화면 녹화 누르고 나중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냥 화면 스크린 녹화하는 것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기능이에요. 두 개는 다른 기능인데 두 개를 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이게 항상 위에 있었는데 지금 또 네, 안 보여서. 네. 그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네, 제가 예로 그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드시려고 할 때, 네, 메뉴가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슬라이드 쇼에서 그 화면 이제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 원래 슬라이드 쇼 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것만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런 화면이 떠요. 이게 이제 최신 버전 기준입니다. 이런 화면이 떠서 밑에 이렇게 펜 같은 거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펜 같은 거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이 레코드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가능하신데,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다 녹화가 돼요. 이렇게 3일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녹화가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각 슬라이드별 영상이 다 따로따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버튼에서 그냥 스탑 하면은 그냥 없어지고요. 선생님들 혹시 만약 내 얼굴 넣고 싶다 하면, 네, 지금, 네, 제 거가 얼굴을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안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버튼, 여기 누르시면 바로 되시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얼굴이 밑에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이제 얼굴 밑에 요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에 이제 얼굴이 나와서 그거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 이렇게 녹화가 끝나셨다 이러면 그냥 나가시면 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가 이미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미 여기에 이미 저장이 돼 있거든요. 슬라이드마다. 그래서 이게 저장이 이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만큼의 이런 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정말 슬라이드 쇼 녹화만 누르고 쓰기만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 내보내시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보낼 때 여기서 비디오 만들기로 하시면 되세요. 비디오 만들기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품질 같은 경우에 지금 EBS나 이학스터에 올리실 때 조금 용량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밑에 스탠다드나 HD 정도, 지금 위에로 하면 굉장히 이제 커져요. 이제 4K로도 가능한데 이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서 크리에이트 비디오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만들어지시거든요. 이거 네, 데스크탑에 만약 넣으면 그냥 이게 영상으로 바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MP4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끝나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3일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되고요. 네. 지금 이거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녹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패들렛에다가 올려놨거든요. 패들렛에 이거 영상 만드는 법, 네, 여기 동영상 제작하는 법 이미 사실 이번에 서울 현장 지원단 선생님들 만들어주신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연수해 주셨던 이제 이상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PDF 버전으로도 있어서 사실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패들렛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 전체 녹화하고 싶으신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안에서 녹음을 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파워포인트 안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화면 아니라 그냥
웹사이트 그런 거를 녹화를 하고 싶어 이러신 경우에 여러 가지 정말 설치 툴이 많아요. 진짜 뭐 오캠도 있고 OBS, 뭐 스크린캐스티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파워포인트 안에도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만 일단 알려드립니다. 다른 기능들도 다른 뭐 곰캠이니 뭐 여러 가지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프로그램 설치하기 다 귀찮다 이러시면 그냥 파워포인트 안에서 막 하셔도 되시거든요. 이것도 다시 지금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 네, 파워포인트 이 화면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이 화면 자체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이거는 새 파일에서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냥 여시고 삽입의 메뉴에 보시면 여기 미디어가 있어서 여기 제일 끝에 화면 녹화가 있어요. 화면 녹화라고 있고요. 화면 녹화를 누르면 어느 것을 화면할지 이렇게 어느 거를 녹음을 할지를 정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얘를 끄고요. 끄고 보여드릴게요. 뒤에다가 뭔가를 띄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띄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삽입 메뉴에서 그냥 화면 녹화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을 녹화할 거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패들렛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면 어느 부분까지 할지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이 막 위에 주소창 이런 부분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녹음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녹음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녹음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글씨 같은 거 당연히 쓰시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끝내기를 하면 그냥 바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얘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그냥 영상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제 미디어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면 그냥 영상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파워포인트에 들어있다고 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까 제가 빈 화면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나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뭔가를 녹음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네, 사실 뭐 이런 마우스 뭐 가는 거 이런 거 다 녹음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 저장하시면 되신다는 거. 이것도 그 패들렛에 있는 패들렛에 그 수업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여기 밑에 그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메뉴 확인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쉬운 기능인데 만약 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설치도 싫고 다 귀찮다. 이런 경우에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그냥 녹화해서 이거 자체를 그 영상으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파워포인트 안에도 이렇게 그냥 그 화면 녹화, 제가 지금 영어로 캡처를 하게 됐는데, 화면 녹화로, 하시면 어떤 화면이든 컴퓨터 그냥 화면 자체를 이제 녹화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편집도 사실 이 안에서 가능하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시만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그냥 우클릭 이제 누르시면 여기에 이런 거 자르기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는 앞부분에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자르겠다. 자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막 자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아마 이것만 보셔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내가 한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얘를 용량 때문에 못 올리면 두 개로 나눠서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반으로 해서 올리시고 또 그 다음은 이 부분부터 또 뒷부분까지 해서 올리시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자르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편집도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툴이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냥 그것만 일단 파워포인트 다른 거 설치 안 하고 그냥 하실 수 있는 그것만 알려드렸고요. 대신 이제 이런 기능 이제 사용하시려면 최신 버전이시면 좋으니까요. 2016부터는 이제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신 버전
어차피 이번 기회에 설치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사용하실 툴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파워포인트 상에서만 화면 녹화 이제 해서 만드시는 법도 있고, 그냥 그거랑 상관없는 이제 컴퓨터 화면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그 패들렛 이 링크는 제가 아까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올려놨거든요. 패들렛에 이제 보시면, 네, 설치, 네. 네, 이 설문도 지금 여기에 있어서 선생님들 나중에 이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출 본인 것만 눌러주셔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하실 수 있고, 아까 그 공문이랑 이런 것들 올려놨고요. 혹시 팀즈가 이제 궁금하시다 이런 분은 이제 팀즈 매뉴얼이랑 아까 그 가입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파워포인트로 영상 만들기 이것도 여기에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단으로 뭐 캡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도 여기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 그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여기 링크도 올려놔서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서울형 온라인 교실 현장 지원 단원인데요. 그 현장 지원단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여기에 올려있는 이제 영상 뭐 확인하시면 이거는 다 공문에도 갔으니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12가지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여기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올려져 있으니 이거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PDF 책자로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지금 썼던 슬라이드는 지금 이거는 4월 1일자 거예요. 이거 중등 선생님들이랑 했던 거라서 제가 오늘 했던 것도 제가 날짜 올려서 여기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는 연수 슬라이드, 지금 영상 여기다 전부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더 이렇게 질문이 제가 지금 채팅창을 한번 보고 하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질문이나 보고 여기다가 패들렛에다가도 제가 답변을 전부 정리해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도 또 남겨주시면, 나중에라도 남겨주시면 또 확인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마 이제 거의 이렇게 줌 이런 경우도 많이 아마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미트 이거가 끝나고 나면 줌 그냥 창도 테스트 창으로 하나 열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 여러 명이 들어온 화면이 어떤지라던가 이런 거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이제 녹음이 종료되고 여기를 정리하고 나면 패들렛에 바로 이제 링크를 넣을 텐데, 그리로 한번 들어오시면 한번 그냥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따로 막 연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학생 입장에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거라서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제가 넣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링크가 아직 없고요. 링크를 잠시 후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옆에 채팅창에 지금 바로 말씀드릴 만한 게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혹시 지금 말씀 한번 드리고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스템 네, 조절하는 거랑 네, 이런 말씀 주셔서 너무 좋네요. 힘내세요 이런 거 주셔서. 네. 제 얼굴만 이제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핀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앞쪽 모양이 생기는데, 얘를 누르시면 이분이 이제 핀이 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제가 핀이 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얘를 다시 누르면 핀이 해제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하실 수 있으시고, 음소거는 만약 누가 안 돼 있으신데 되게 시끄럽다 이러면 이제 음소거는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음소거를 누르면 선생님은 음소거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앞쪽 모양이랑 네, 그런 거 이제 가능하시고 네. 화면 끄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말씀하셨고, 미트는 이제 G 스위트 계정으로 하면 이제 다 가능하시던 거 이제 말씀드렸고, 첨부 파일은 이제 업무 포털에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가능하시고요. 주문, 네. 이렇게 충돌되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네요. 네. 네. 공문 하단에 웹하드 링크가 있다.
네, 웹 주소에서 네, 내려받게 하시면 되고 이 암호도 공문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G Suite 계정으로 나중에 만드시면 네, 일반 로그인 하실 때 그냥 들어오시면 되세요. 제가 미트 그 들어오는 화면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G Suite 계정이 이제 생기신 상황에서 그러시면 여기에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트 얘가 생겨 있어요. 이거는 그냥 Gmail에서는 안 보이시고요. 미트 이거 G Suite 계정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이거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미트 이제 만드는 법은 이거 미트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냥 만드시면은 그냥 만들어지시거든요. 만드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셔서 네, 여기서 뭐 얼굴 끄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만들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지금 이미 미트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가 생기면 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쉽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네, 미트 이제 됩니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이제 되신다고 이제 하시네요. 커뮤니티 되신다 하시고, 네, 영상 제작 사이즈 줄이는 프로그램이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파워포인트에서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사이즈 줄이는 경우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사실 시간을, 그러니까 커트를 이제 앞뒤로 이제 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사이즈가 당연히 줄어들고요. 저장하실 때 옵션은 조금 화질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사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품질을 조금 조정하셔서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화면 공유는 진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요. 이것도 잠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줌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고 뭐 팀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고요. 영상 파일이랑 당연히 그 연수 파일은 제가 패들렛에 끝나면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네. 오피스 365. 파일 아이콘 저는 잘 보였던 거는 같은데, 네. 탐색기에서 그 컴퓨터마다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됩니다. 동영상 넣어서 실행하면 사운드 같이 녹화가 같이 됩니다. 얼굴 녹화 기능이 없으셨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쪽에 그 비디오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혹시 안 되시면 이번에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문에 아마 확인을 하시고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문이 사실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게 아마 수요일 오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하시고 제가 연주 슬라이드 이따가 올려놓을 텐데 아까 디모와 그 연락처 드렸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이미 나는 설치해놨는데 그런 게 충돌이 나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하시는 경우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패들렛 화면의 오른쪽으로, 네, 크롬에서, 익스플로러에서 안 되시나요? 크롬으로는 되시나요? 네. 혹시 익스플로러로 안 되시면 이제 크롬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접속자 한 번에 보려면 이거 패들렛에 올려놨어요. 전체 접속자 한 번에 보는 그거가 네. 여기 구글 행아웃 밑에 여러 개로 보여주는 거 크롬에서 뭐 하나만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시거든요.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그쪽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 부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용 노트북에 당연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사실 재택 근무를 하시는 경우엔 집에 있는 컴퓨터가 업무 컴퓨터가 되시잖아요. 개인 노트북에 설치 당연히 가능하세요. 세 곳이 아니라 더 많더라고요. 더 많이 이제 가능하던데, 5군데 가능하다고 공지에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설치되는 거는 얼마나 더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공문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지금 계정으로는 5군데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발표 화면 공유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발표 시작이라는 밑에
아이콘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일단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누를 수가 없네요. 이 발표 시작 화면을 누르면 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줄 것인지 어떤 창 하나를 보여줄 것인지 이게 설정이 가능하세요. 요 화면에서 얘를 누르셨을 때. 그래서 내 데스크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제 화면 컴퓨터 화면 그냥 바탕화면 전체가 그냥 다 보이는 이제 상황이고요. 만약 어떤 창 하나만 보여주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창이 제가 지금 여러 개가 띄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연수 슬라이드 창만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창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에서 눌러서 이게 가능하신데 선생님들이 이제 방을 만드셔서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금방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미트 방은 거기 그 G수이트 학교 계정으로 이제 아마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줌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도 그 화면 공유 버튼 밑에서 누르시면 그냥 바로 가능해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데스크탑 전체 공유도 되고 뭐 어떤 창 하나도 할 수 있고 그 링크로 들어올 때 참여하기랑 발표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발표를 누르면서 들어오시면 자기 얼굴이 사실은 이렇게 딱 뜨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발표 선택으로 막 들어오면 자기 그 슬라이드 화면부터 시작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들어올 때 발표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얼굴을 서로 보고 이제 출결을 하려고 이제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여를 하면 되고 발표하기를 누르고 선생님께서 먼저 그렇게 방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을 만들 때 발표하기로 누르고 시작하시면 연수 슬라이드 화면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아마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연수 슬라이드 화면 공유된 것부터 아마 보이셨을 것 같아요. 발표 시작에서 그렇게 누르시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주신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제일 오른쪽에 가면 질문 여기다 있는데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패들렛에 같이 달아드릴 거고요. 연수 영상이랑 슬라이드는 여기 끝나고 여기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여기에 다 있고 혹시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자료가 있으면 잠시 후에 제가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줌 화면도 한번 보고 싶다, 학생 입장 들어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옵션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녹화 끄고 나서 여기에 링크 넣으면 이거로 들어오시면 네, 그냥 한번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이나 이제 더 있으시면 아까 그 패들렛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패들렛에 이제 있는 자료 이제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소거를 잘해주시는 분들은 처음이에요. 이 정도까지 잘해주시는 분들 정말 거의 최고 수준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나 최고로 잘해주셔서 역시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만 지금 네, 모여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앞으로 더 있으시면 패들렛 이제 통해서 연락 주시고, 패들렛에 뭐 제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연락 주셔도 좋고, 그리고 사실은 아마 현장 지원단 선생님들 이제 그런 것들 공문으로 아마 장학사님이 공유해 주실 것 같아요. 그 현장 지원단 선생님들한테 이제 연락하셔도 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이라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녹화는 이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줌 링크 바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